사실은 너희들은 이미 잘 하고 있는데 잘 하는 중에 뭐 가끔 마음의 위기가 찾아와. 뭐 내가 그렇지. 나도 이제 호스피팀 처음 할 때는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 야, 이게 돈 떨어지니까 흔들리더라고. 뭐 너네도 뭐 충분히 느끼고 있겠지만 근데 그냥 그러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 뭐 나는 난데 니들도 지금 어지간히 마음 이제 속 저기 시끄럽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일단 나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아이고 노래 어제 나에 대해서 그런 상상들을 하다가 너네들한테 이런 얘기 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좀 했어. 나는 일단 너희들이 희망에 대해서 계속 좀 염두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그냥 지금 너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청년들 전체의 어떤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왠지 좀 절망스럽잖아 지금. 내가 그 엊그저께 뉴스를 받고 그날 하던 뉴스의 청년 실업률이 46점인가 49점 몇 퍼센트. 그것도 실업률이라는 게 지원 신청했는데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지원 신청을 하지조차 않은 사람들은 제외된 통계가 그래. 그러니까 나 일할래요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된 사람이 절반 조금 넘는다는 거고. 근데 그 일에는 그냥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일도 있고 정규직이 아닌 일도 있고 그리고 뭐 얼마 하다가 그만둘 일도 있겠지. 그러니까 엄청난 실업과 그냥 일자리 부족 사실 어떤 희망을 좀 갖기도 힘든 시기 이게 연속이지. 몇 년째지. 뭐 그런데 이제 사회는 자꾸 그런 청년들한테 니네들이 험한 일을 안 해서 그런다. 니네들이 그런 것도 해봐야지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해. 그리고 일부 동의해. 나도. 그렇지만 험한 일을 할 준비가 돼 있지도 않은 너희들에게 험한 일을 기꺼이 시킬 만한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들 밑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나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는 우리가 가끔 종종 했었을 거야. 그치? 나는 너희들이 저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로 청년들은 계속 지금 엄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마치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고 지금이 아마 그런 느낌이 있겠지만은 나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곧 귀한 이 자원, 인적 자원이라고 하지. 그게 될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 왜냐하면 그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래. 일단 내가 말한 대로 지금 너희들의 실업이나 뭐 이런 어쨌든 좀 절망적인 상황들, 뭐 일자리를 찾아도 할 만한 것도 없고 부르는 데도 없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있어도 그냥 허드렛 일, 어떻게 보면 희망을 갖기 힘든 일 이런 일밖에 주어지지 않은 게 니네 문제는 아니야. 뭐 니네는 좀 더 가깝겠지. 우리가 대학을 안 나와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절대 그런 문제 아니야. 일단 지금 사회가 그래. 너네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지금 많이 벗어난 상태야. 일단은 경제에 대해서 뭐 잘은 모르지만 뭐 아는 대로 범위에서 얘기를 해주면 얼마 전,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 중국이 막 뭔가 찍어내던 시기가 있었어, 물건을.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투자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지.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이제 막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한 거야. 중국에 투자하려고. 왜냐면 거기서 나오는 물건이 싸게 팔리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루틴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한참 중국에 공장들 많이 들어왔었어.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막 중국어 열풍도 잠깐 불었고, 뭐 중국어 배워야 희망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었어.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지. 자기의 기초 생산 산업을 다 정리하고 중국으로 보냈어. 왜냐면 인건비가 싸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알기로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막 풀었다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금리라는 게 있지. 이자가 거의 0이었어. 그러니까 돈 빌려줘도 이자 안 받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해서 그냥 갚기만 해라. 약간의 이자만 받을게. 이 정도였어. 우리나라도 사실은 미국 금리 같은 걸 좀 따라가. 왜냐면 미국이 좀 낮췄을 때 우리도 안 낮추면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약간 경계해. 뭐 돈이 좀 흘러 들어오게 되는 뭐 원화 강세 뭐 이런 게 있거든. 뭐 지금 경제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낮추고 우리나라도 그거 따라서 거의 금리가 0이었던 때가 있었지. 그래서 아마 기억날 거야. 저금해도 이자는 없어. 오히려 수수료, 보관료 들어. 이런 때가 잠깐 스치듯 있었어. 스치는 게 아니라 좀 오래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그게 멈춰버렸어. 얼마 안 됐지. 한 2, 3년 됐어. 왜 멈추냐면 일단 중국이 인건비를 드디어 이제 슬슬 책정하기 시작하고 중국산 제품들이 이제 결코 싸지가 않아졌어. 거기다가 이제 정치적인 문제들, 이제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런 견제, 뭐 하여튼 뭐 제2의 냉전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기 하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안 되겠는 거야. 너무 많이 풀어고 중국에 돈 쏟아부었는데 중국이 정치적으로 불안하니까 중국에 들어간 돈이 되게 이상하게 꼬여. 자꾸 중국이 그냥 먹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정부에서 뭐 그들도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전 국가에서 모든 국가가 돈을 빼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서. 그리고 각자 산업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산업 구조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해. 왜냐하면 뭐 지금도 얘기 많이 하잖아. AI의 등장이 바꿀 수 있는 사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가장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산업마저 다 바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미국이 이제 중국의 생산업으로 의존하는 것에 이제 약간 이렇게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내 표현으로는 달러를 거두고 있어. 이게 무슨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자율을 올렸어.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자율을 올린 건 뭐냐면 돈 빌릴 때는 좀 리스크를 감수해야 돼. 그렇지만은 돈을 저금하면은 좀 좋아. 이자가 붙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중국에 있던 돈을 빼서 불안하잖아. 뭐 중국이든 세계에 투자했던 돈을 빼서 자기네 나라 은행에 저금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자가 붙는 게 더 이익이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국가나 뭐 하여튼 은행이 돈을 벌고 뭐 쓰고 하는 게 이런 식일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나라대로 하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미국 경제를 되게 많이 따라가.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한 2%로 갑자기 0에서 2로 확 올린 거야. 그럼 우리도 딱 그렇게 올렸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어. 왜냐하면 빚을 져서 그 이제 양적 완화일 때 금리가 거의 0에 각 제로 금리라고 할 때 너무 많이 돈을 땡겨 쓴 사람들이 그럴 줄 몰랐는데 이자가 갑자기 생겨버린 거야. 이자 있을 때 빌린 게 아닌데 이게 그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라고 그냥 국가에서 이자를 올리면 그게 이자를 내게 돼 있어 저절로. 그러니까 나는 이자 없을 때 빌렸는데 갑자기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자를 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빌려서 한 게 뭐였냐면 알지? 부동산과 코인, 주식.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사람들이 그 돈으로 돈을 벌려고 이런 일들에 갑자기 집중적으로 했던 거지. 얼마 전이잖아. 그리고 부동산 갑자기 휘청한다라는 얘기 있었잖아. 같은 맥락일 거야. 왜냐하면 이자 없으니까 일단 사람 들어오길 기다리고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기다리는 동안 돈을 내야 돼. 근데 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내고 뭐 2%, 3% 내는 거면 괜찮아. 버틸만해. 10억, 20억 아파트 값 되게 많이 올랐었다 그랬잖아. 그렇게 아파트를 사놨는데 아니면 뭐 건물을 사놨는데 이자를 내야 되면 3%만 낸다 그러면 그게 얼마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 벌어서 이자 내는 데다 벅차는 거고 또 뭐 집뿐만 아니라 부동산 같은 것도 아니 주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돈 어쨌든 대출 받은 사람들이 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주식 같은 데 넣어둔 거야. 근데 주식이 오르면 좋지. 난 돈 벌지. 근데 잠깐 이제 산업 자체가 그 흐름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산업들이 휘청한다고 했었잖아. 그러니 주식이 버틸 수 있는 재간도 없는 거지. 그나마 이제 대기업들이나 어떤 대기업의 힘으로 그냥 버티는 것들도 있지만 삼성도 주가가 얼마 전까지 계속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다들 야 삼성 물패가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뭐 지금은 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없다는 거야. 이제는 뭐 어디 골고루 투자하고 이럴 만한 데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그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다 자기 원금도 지금 제대로 보존 못하고 이자만 열심히 내고 있고 하는 상황이 됐는데 뭐 거기에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너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
지금 시대가 이래. 지금 딱 시대가 그런 시대고 우리는 그 가계부채라는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뭐 환율 얘기하잖아. 이 환율이 왜 지금 이렇게 오르냐라고 하면은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라가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지 미국에 저금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이자를 많이 준다 그러면 다 거기다 저금할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있는 돈 다 빼서. 근데 우리도 그 정도 올려야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으면 한국에도 넣어두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환율을 맞추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 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 환율 맞추다가는 그 건물 산 사람들, 아파트 산 사람들이 다 망해. 왜냐하면 환율을 맞추려면 이자를 올려야 되고 안 그래도 지금 이자 내는 것 때문에 허덕허덕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더 내라고 하면 죽으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상황은 이래. 그럼 그런 사람들이 과연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그거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러니까 카페를 하면 어쨌든 알바 한 3-4명은 뽑을 거고, 뭐 벤처기업을 만들면 어쨌든 직원들 뽑겠지. IT 기업을 만들면 뭐 당연히 필요할 거고. 근데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면 아니다라는 거지. 지금 당장 내가 이자 내고 하기에 바빠 죽겠는데 뭘 투자를 하겠어.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내는 일이 지금 사라진 상태. 이 구조 때문에. 근데 참 웃긴 거는 그 와중에도 그 남은 일자리 때문에 계속 경쟁을 하고 있어. 특히 니네 세대는. 그리고 경쟁에서 좀 밀려났어. 이 밀려난 게 너무 수요가 적으니까 당연히 밀려날 확률이 너무 높겠지. 근데 그거 밀려났다고 쓰레기가 돼버려. 인지적으로. 이게 전통적으로는 좀 게으른 사람이 일을 못했지. 왜냐면 일자리 자체가 좀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 일자리 자체가 없는데 그걸 밀려났을 때 감정은 옛날에 그 게을러서 일자리 구하지 못했던 감정을 그냥 가져가게 만들어놨어. 이상하게 사회가. 너네한테 내가 희망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얘기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실 희망을 갖는다 이전에 절망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래. 지금 상태에서 절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봐야 안 할 도리가 있어. 그지? 지금 어쩌면은 너네는 호스피팀에 있어서 약간 조금 할 일이 눈앞에 있는 상태잖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내 취업 그 그 자기소개서 같은 거 막 내고 그러는데도 안 되는 애들은 절망하지 않을 도리가 있나? 라고 하면 난 없다고 봐. 희망을 생각하기도 전에 절망부터 되면은 살 수 있을까? 난 늘 그게 좀 걱정이었어. 근데 너희들은 그래도 좀 괜찮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불쑥 그런 절망감 같은 게 찾아올 수도 있어. 누군가가 그냥 와가지고 너 이렇게 취업 안 하면 어떡하니, 대학 안 나오면 어떡하니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닌 거 알지만 후벼파면 파여. 이런 독한 얘기는 들어와 결국. 그때 자기를 방어 못하면 절망이 시작돼. 그랬을 때 니들한테 지금 희망을 가질 만한 걸 내가 얘기하지 못해주면 뭐 호스피티움 문명 뭐 이건 떠나서 너네들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들었어. 늘 하는 생각이고 늘 하던 얘기지. 내가 근데 그 희망할 거를 얘기해주고 싶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그냥 희망해. 괜찮아질 거야. 너희들은 곧 뭐 20대 젊은 사람이니까 뭔가 있겠지 라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희망해야 될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도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어. 뭘 희망해야 되는지. 다행히 지금은 그러니까 원래 뭐 전쟁이 나가지고 산업이 무너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니야. 우리가 일자리가 없고 그랬던 거는 전통적인 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지. 유통업 이런 뭐 예를 들면 대형 마트들 있잖아. 그게 없어진다 그러고 홈플러스도 없어진다 그러고 왜 없어지겠어? 쿠팡이 있으니까 배달이 되는데 굳이 내가 갈 필요 없지. 더 비싸게 주고 이런 것처럼 산업 구조가 막 바뀌고 있어. 변호사, 의사 뭐 없어진다는 얘기 많잖아.
왜 없어진다 그랬을까? 그냥 막연하게 뭐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 다 이 직장 없어진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유 아는 사람? 그렇지. AI가 더 똑똑하다고 하니까 신입을 안 뽑는데 로펌 같은 데서. 왜냐하면 오히려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그냥 자료 조사를 AI한테 부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그러면 젊은 변호사들 지금 그렇지. 그 예전에 전통적으로 우리 하던 일 그냥 어떤 그 경력 있는 변호사 밑에서 한 실력 쌓아가면서 올라가는 일이 멈춰진 상태를 이제 어떤 전문가들은 없어질 직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자 옛날에 전통적이었고 이제 다 바뀌었어 한 상황은 아니야.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 뭐가 더 어떻게 바뀔까 하고. 왜냐하면 모르겠거든. AI가 그걸 할 수 있을 거는 같아. 얘가 변호사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을 것도 같고 뭐 그냥 회계사 이런 일도 뭐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예술도 마찬가지야. 지금 예술품도 저기 뭐야 오히려 더 잘해. AI가 더 잘해. 그래서 작가 뭐 나도 작가지만 이제 설 자리가 없을 거야. 왜냐면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더 다양하지도 않아. AI는 순식간에 다양한 이미지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인간은 그렇지도 않잖아. 그 상태에서 그 뭔가 산업을 바로 만들어낼 수는 없지. 지금 다 여러 보고 있는 거지. 뭐가 필요할까라고 보고 있는 때라고 나는 생각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뭐 이런 거리에서 카페, 뭐 식당 이런 데가 잠깐 휘청있고 지금도 그 여파가 가잖아. 왜겠어? 배달앱이 생기고 배달이 활성화됐으니까. 지금은 그거보다 좀 덜하지만 어쨌든 배달 쪽이 더 안정감이 생기면 사실 식당이 옛날처럼 음식만 파는 곳이 되면은 경쟁력이 생길까? 음식만 파는 것 같으면 같은 돈 내고 내 집에서 먹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는 중이야, 지금은. 근데 바뀌는 중에는 사실 폭풍전야라고 하지. 아무것도 못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무데나 돈을 투자해서 뭔가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자. 쥐고 있는 거야. 기다려보는 거야. 뭐가 터지면 거기다 다 넣으려고. 나는 그런 식이라고 봐, 지금이. 그런데 자, 터질 거야. 왜냐하면 AI는 이미 나왔고 완성도는 너무 올라갔어. 이거를 산업으로 돌리기가 조금 아직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시기일 뿐이지. 카카오톡 처음 나왔을 때도 이랬어. 카카오톡이 사람들이 카카오톡 너무 편하게 쓰면서 그런 얘기했어. 이거 돈 어떻게 벌어요? 이 메신저 서비스 하면서 이거 뭐 광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벌어요? 그러면 카카오톡 공지사항에 그런 것도 있어. 우리는 그냥 재미있게 이런 거 하고 있으니 돈 버는 거 돈 우리가 버는 거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뭐 벌겠죠. 이렇게 했어. 근데 지금 카카오가 어때? 장난 아니지. 그런 식이라는 거야. 잠깐만. 그런데 자, 어쨌든 터져. 카카오가 그렇게 이제 돈 잘 버는 대기업이 됐듯이, 그 AI는 분명히 발달했고, 카카오톡이 있어서 뭔가 이어갔듯이 AI는 발달했고, 보면 산업은 잘 될 거야. 뭔가 잘 풀릴 건데, 단지 지금 뭘로 풀려나갈지를 모르는 것 뿐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딱 풀렸어. 어느 순간 터졌어. 애플에서 아이폰 딱 만들었을 때 갑자기 확 몰린 직종이 뭐였냐면 앱 개발자들. 왜겠어? 없던 게 생겼잖아. 앱이라는 걸 그동안 사람들이 뭐 있을 필요성도 못 느꼈는데 갑자기 애플이 기계를 하나 만들면서 그 기계 안에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우후죽순 만들기 시작했잖아. 지금도 유효하고 게임 개발자들 다 일로 가고 그렇지? 이런 것처럼 생기기만 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야. 그런 산업이. 그러면 자, 그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산업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집단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내가 사실 여기에 많이 주목을 좀 했던 것 같아. 뭐 기존의 서비스업, 뭐 부동산업 잘 나갔지. 이게 돈을 벌었었지 그동안은.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요즘 AI 산업 뭐 해야 뭐 돈 번다라고 하지만 또 뭐 저기 누구야? 그 지금 X 사장 누구냐? 트위터 하던 사람.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앞으로 백만장자는 그뭐 수리공, 뭐 인테리어 업종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뭔가 바뀐다는 거지. 거기에서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뭔가 탁 만들었을 때 필요한 인력이 있을 거야. 집중적으로 몰아서 키워봅시다 하는 움직임이 조만간 난 올 거라고 봐. 조만간이라는 건 1, 2년 뭐 이 정도 되겠지. 그때 그럼 어떤 사람이 거기 잘 적응하겠느냐. 기존에 커피숍 하면 서비스업에 모든 것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 혹은 부동산 그 중개에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았던 사람이 그런 일에 잘 종사할 수 있을까? 뭐 전환이 빠르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업종 자체가 완전 다르잖아. 그치? 그리고 뭔가 현대 AI 자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더 그런 일들을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겠지. 너네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되지 않을까?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나는 그게 그 어느 순간 산업이 확 풀렸을 때, 폭발했을 때 너네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거기에. 그러니까 쓸모라고 하면 뭐 도구로서의 쓸모가 아니라 그냥 니들이 앞장서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늘 이런 얘기를 했지. 그 필요한 게 있을 거야. 그때까지 그 시간이 올 때, 또 그 시간이 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기능이라고 하면 지식은 아닐 거야. 그지? 우리가 그동안의 지식 기반 산업들, 정보 기반 산업들은 아까 흘러갔다 그랬잖아. 그럼 앞으로는 산업들에 필요한 또 재능이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그거를 어떤 인내심 혹은 유연함, 인간의 인내심과 유연함 이런 쪽으로 보고는 있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하는 거지. 이런 수업들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줄게. 이건 AI한테, 저기 GPT한테 물어본 거야. 2030년 전후로 갑자기 등장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산업들을 기반한 직업들, 어떤 재능들이지. 고령사회 산업, 어른들 많아지겠지. 왜냐하면 청년들은 실업이지만 출생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없다고. 그럼 결국 고령화로 넘어가는 거고, 어쨌든 그들은 도움이 필요할 거야. 왜냐하면 바뀌는 사이에 잘 적응 못하는 어른들이 있을 테니까.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핸드폰 잘 못 쓰던 어른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 분명히 발달할 거라는 거지. 도와줘야 되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감정 노동하는 사람들 있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거 필요할 거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는 감정 노동이 아니라 감성 지능이 필요한 시대로 넘어갈 거라고 해. 감정 지능이라는 게 뭘까? 감정 지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토킹 어바웃이야. 네가 무슨 얘기할지 알고, 내가 이 얘기했을 때 네가 뭘 받아들여야 될지 이해하고. 이게 감성 지능이야. 그냥 넌 지금 나의 옛날 기준, 전통적인 기준으로는 고객이잖아. 뭐 입장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네가 그냥 내가 너를 고객으로 취급하면 우리 관계가 지금과 같을까? 라고 하면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감성 지능이 필요한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AI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구체적으로는 이런 얘기도 해. 청년들의 멘탈 케어, 교육, 돌봄 산업의 다양해지겠지. 왜냐하면 봐라, 고등학교 있잖아. 중학교, 고등학교 50년 전에 하던 시스템이 그대로 오고 있잖아. 괜찮겠어? AI가 왔는데. 이게 애들한테 태블릿 주고 AI를 활용하게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있을까? 지금도 학원 중에 그런 학원이 있더라. 방금 보니까 AI 기능을 잘 활용하게 만드는 학원, 그래가지고 그런 걸 가르쳐 준대. 이렇게 배운다고 AI를 잘 쓸 수 있을까?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AI가 아닐 건데. 뭐 AI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 어쨌든 멘탈 케어, 뭐 교육 이런 거는 결국 인간 대 인간의 어떤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 기계가 할 수 없는 거니까. 뭐 이런 거나. 이거는 이놈이 나를 너무 잘 알아서 이런 건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썼어. 글쓰기, 콘텐츠, 창작 산업. 인간이 할 수 있는 분야겠지. 물론 글쓰기가 요즘은 저기 GPT가 더 잘 쓰긴 하지만은
뭘 써야 될지 알려주는 건 결국 인간이라는 거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자, 우리가 어차피 그 기존의 산업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좀 늦었어. 나도 늦었는데 너네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리고 사실 그 준비도 안 돼 있지. 그 기존의 산업에 들어가려면 그 준비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잖아. 대학을 나와야 되고 뭐 토플도 보든 뭐 토익을 보든 뭐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고 요즘은 뭐 없다지만 근데 그거 할 생각 없잖아. 너희도 나도 가르칠 생각 없고 기존의 산업에 들어간 건 우린 늦었어. 근데 기존 산업은 빠르게 재개편 되고 있다라는 믿음은 난 분명히 있어. 거기에 너네들이 바로 좀 선두에 서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냥 부품처럼 일하는 거는 역시나 바라지 않아. 뭐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하면 좋겠지. 해야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래. 이끌어간다는 건 뭐 리더십 뭐 마찬가지로 필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좋은 인간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거야. 뭐 강력한 마인드, 뭐 리더십이 있는 이게 인간을 이끄는 시대도 끝날 거라는 생각도 해. 어쩌면 선한 인간, 또 인간관계 어떤 감성에 대한 그 예민한 부분들을 잘 읽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제 본의 아니게 앞장서서 갈 거라고 봐.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것이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흘러가는 느낌은 계속 들어. 얼마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나? 나는 지금 조만간 그 대한교육연대 거기에서 뭐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 서울시에서 지금 그 교육 컨텐츠라기보다 교육 폼을 바꾸려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내가 우연히 봤어. 거기에 이제 연구 도움을 좀 하려고 참여도 했고. 근데 컨텐츠 주제가 딱 그거야. 그 학습자가 이제 고등학생들이지. 학습자에게 다정함 교육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거야. 나 깜짝 놀랐어. 아예 다정함이란 단어가 거기 박혀 있어서. 왜 그렇게 썼을까? 물론 접근하려면 적어도 우리 수준도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해. 요거는 편집해서 좀 빼줘. 너무 오만하니까. 근데 다정함 자체를 이해를 못해 아직. 그러니까 다정함이 가지고 있는 그 넓은 폭과 깊이를 사실은 우리만큼 접근도 못하고 있다는 게 내 생각이야. 그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화두는 잡았다는 거야. 진짜 인간다운 게 필요하구나라는 화두는 잡았다는 거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심지어. 그냥 민간단체도 아니고. 쩐다. 니네가 앞장설 거라는 나의 생각이 그냥 희망은 아니라는 거야. 화두가 계속 움직이고 있고 너네는 그 한가운데나 있다고 믿어. 잘 배우고 있다고도 믿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 부분에 너네들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될 거라는 어떤 다정한 인간의 전문가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 먹고 사는 거 뭐 아직도 나는 내가 잘 먹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먹고는 살 거라고 봐. 그리고 따뜻한 인간으로서 기분 좋게 먹고 살 거라는 믿음은 있어. 희망은 가져.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